어저님의 알아두면 쓸데없는 유니티 잡각 사전, 네. 줄여서 알쓸 유저 빠밤. 사실 최적화라는 게 게임 개발하면서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유나이트라든가 각종 컨퍼런스 아니면 웨비나 진행할 때 성능 최적화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도 되게 활발하게 있고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방송을 할 때마다 주로 뭐 팁앤트릭, 그러니까 어떤 부분, 뭐 물리 같은 경우는 적게 쓰세요, 아니면 컴포넌트 같은 건 최대한 적게 붙이세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이나 트릭 같은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알쓸유잡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쓸데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 배경 지식,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떻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병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프로그래머든 아티스트든 그냥 부담 없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런 걸 가져온 주제를 가져온 내용이 뭐냐면, 항상 막 최적화 같은 거 막 얘기하고 그럴 때 너무 기본적인 걸 배제하고 진행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목이 뭔지 최적화가 뭔지에 대한 그 고민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발사랑 좀 미팅을 해봤는데 막 텍스처 사이즈를 줄였대요. 텍스처 사이즈를 줄였는데 그냥 무조건 줄인 거예요. 이게 텍스처가 병목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 팀에서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일단 텍스처 줄여주세요라고 아트팀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아트팀은 프로그래머가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믿고 텍스처 사이즈를 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게 병목이 텍스처가 병목이 아니면은 텍스처를 아무리 줄여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병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목을 찾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먼저 검증을 하고 프로파일링해서 검증을 하고 그 문제점을 되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는 막 너무 할 일 많고 하다 보니까 프로파일링 뭐 그런 거 막 검증하는 거 건너뛰고 일단 아트 팀에 넘기는 거예요. 넘겨서 이 아트 팀에서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좀 시간을 버는 거지. 그런 용도로 막 아트 팀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 많이 봤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프로파일링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이 좀 중구난방 아니면 주먹국으로 진행된 경우들 많이 봤어가지고 좀 일부러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파일링 근거 없이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서로 멱살 잡거든요. 그러니까 멱살 안 잡히기 위해서는, 아니면 멱살 안 잡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파일링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파일링에서 병목을 찾아내고 그걸 없애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결국엔 최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병목 자체가 이 이미지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병목 자체가 실제로 그 병의 모가지거든요. 병목 바틀넥, 말 그대로 바틀의 넥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에 병에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그 병목이 좁으면은 물을 계속 따라도 늦게 따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흐름이 계속 일어날 때 일단 병목 부분,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되고 전체적인 성능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병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CPU 바운드냐 GPU 바운드냐 그걸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CPU 바운드, GPU 바운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많이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CPU 바운드, GPU 바운드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알쓸유잡 복습을 해보면은 그래픽 라이브러리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 유니티가 그래픽 라이브러리들, 예를 들어서 뭐 메탈 아니면 오픈GL ES, 벌칸, 다이렉트X 이런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이런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이제 AMD라든가 엔비디아 있는 GPU를 활용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랫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오픈젤이나 다이렉트X 이런 걸 쓰게 되면 결국 드로우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드로우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CPU가 GPU에게 뭔가 렌더링을 해라, 뭔가 그려라 하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줄 때 오픈젤이나 다이렉트X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로우콜이라는 건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긴 한데,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뭐 쉽게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 오브젝트들을 그린다고 쳤을 때 이 한 화면에 오브젝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프레임을 그릴 때 순차대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그릴 때마다 뭐 일단 GPU 메모리, G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에 뭐 메쉬 데이터, 텍스처 데이터, 쉐이더 데이터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코끼리를 그리고 또 다음에 자동차 그릴 땐 자동차 메쉬를 사용하고 자동차 메쉬에 쓰는 텍스처도 사용하고 또 다른 쉐이더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렬 과정들을 거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복습 철저하네요. 좋습니다. 렌더링 스테이트.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렌더 스테이트에 여러 가지 상태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G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매칭을 시켜주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애를 그리기 위해서는 렌더 스테이트에 있는 렌더 상태들을 변경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 개념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렌더 루프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첫 프레임을 그릴 때 프레임을 시작하고 뭐 알파 브랜딩 설정하고 여러 가지 쉐이더 설정하고 텍스처 설정하고 그리고 뿅 해서 그려서 코끼리를 그리고 또 다음에 쉐이더 설정하고 메쉬 설정하고 뭐 텍스처 설정하고 뿅 해서 그려서 자동차를 그리고 이런 일렬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변경 하나하나가 다 이 다이렉트X나 오픈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다 커맨드가 되는 거예요. GPU 입장에서는 하나가 다 커맨드가 되는 거고 CPU에서 GPU에게 명령을 줄 때 이런 커맨드 버퍼라는 버퍼를 통해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선입 선출 개념으로 이 Q가 있고 뭐 렌더 커맨드 버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맨드 버퍼는 결국 Q의 형태로 되어 있고 명령을 계속 그 CPU가 이 버퍼에 쏴주면은 GPU는 이 커맨드 버퍼에서 그 명령들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래서 흔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CPU에서 GPU에게 명령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CPU가 뭔가 일 처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일 처리를 하다가 GPU에게 뭔가 명령을 줄 때가 됐어. 그럼 GPU에게 명령을 주고 그 GPU가 명령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GPU가 CPU에게 뭔가 신호를 주고 다시 CPU가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CPU와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돌아갑니다. CPU는 할 일 막 처리하다가 뭔가 그려야 될 게 생겼어. 그럼 드로우 명령을 아니면 드로우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상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 명령을 던지고 그리고 CPU는 GPU에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계속 진행해요. 진행하다가 또 뭐 던질 거 있으면 던지고 또 진행하고 또 던질 거 있으면 던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 커맨드 버퍼라는 게 있어서 GPU는 이 커맨드 버퍼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커맨드 버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CPU하고 GPU는 서로 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CPU는 CPU대로 진행을 하고 GPU는 GPU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CPU와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CPU는 계속 할 일을 하고 있는데 GPU는 뭐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이만큼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PU는 되게 빡센 상황인데 GPU는 오히려 명령을 던진 것들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 CPU는 바쁜 상태고 GPU는 상대적으로 널널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CPU 입장에서 CPU에서 계속 일 처리하고 쫙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GPU가 일 처리를 다 못 끝내고 있어.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이 부분 보면은 CPU 입장에서는 GPU가 일 처리를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CPU가 한가한 상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CPU가 한가한 상태 아니면 GPU가 한가한 상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CPU가 한산한 상태다 그러면은 프로파일러로 봤을 때 그래픽스 프레젠트 인 싱크라든가 아니면
GFX wait for present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프레젠트 되길, 그러니까 GPU가 뭔가 표현을 하길 기다린 상태라는 이런 좀 키워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유니티마다 조금씩 버전이 달라요. 문제는 이게 유니티 버전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URP냐 아니면 뭐 딴 거냐 그거에 따라서 좀 텍스트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통박으로 불려 봤을 때 뭔가 프레젠트한 걸 기다린다 그러면은 이게 CPU 입장에서 GPU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병목 상태가 CPU 바운드냐 GPU 바운드냐 그걸 따지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GPU가 엄청 빡센 상태야. GPU가 엄청 빡센데 뭐 CPU의 물리 로직을 바꿔봤자, 아니면 그 CPU의 입장에서 뭔가 그 좀 CPU 입장에서 최적화 연산들, 아니면 물리 연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로직에 대해서 좀 연산을 최적화한다거나 뭐 로딩에 관련된 걸 수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GPU가 빡센 상황에선 아무리 CPU 쪽을 건드려봤자 효과가 미비합니다. 아예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로 CPU가 빡센데 GPU가 되게 널널해. 그러면은 뭐 버텍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텍스처를 줄이거나 그런 아무리 GPU 관련된 걸 줄여봤자 이미 CPU가 빡센 상태면은 GPU를 건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그 차이가 되게 미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CPU 바운드인지 GPU 바운드인지 그런 걸 따진 게 병목을 측정하는 데서 굉장히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니티의 프로파일러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엑스코드, 안드로이드 말고 아이폰 쪽을 프로파일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엑스코드가 굉장히 프로파일링 하기가 굉장히 편한 툴이라서 안드로이드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라는 통합된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지금 프레임 타임 여기 보시면은 이게 CPU인지 GPU인지 이런 바틀렉을 보여주거든요. CPU 로드랑 GPU 로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게 밸런스가 얼마나 맞는지 이걸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이 좀 최적화라든가 프로파일링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GPU 벤더에서 제공하는 아니면 디바이스 벤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 툴들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기본적인 걸 체크하고 그리고 각종 툴들을 활용해서 더 딥하게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으니까요. 환경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그 스냅드래곤 프로파일러라든가 암 스튜디오인가 암 프로파일러랄까 아무튼 스냅드래곤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뭐 암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사용하기가 아이폰만큼 수월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폰이 제일 환경이 좋긴 해요. 네. CPU랑 GPU 바운드 그러고 따지고 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리거든요. 메모리 중요하죠.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굉장히 빡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모바일 만들잖아요. 모바일 게임 만들잖아요. 물론 PC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바일 게임 만드실 텐데 PC 환경에 비해서 모바일 환경 메모리가 굉장히 관리가 타이트합니다. 빡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마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나오셨으면 다 수업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니티를 만지시는 많은 분들이 뭐 관련 학과 나오신 분도 있지만 관련 학과를 안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종합적인 그 백그라운드 기반 지식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모든 운영체제는 모든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윈도우즈라든가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뭐 맥, 리눅스 다 마찬가지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PC 스펙을 봤을 때 뭐 램이 4기가, 램 8기가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램이 따로 있잖아요. 물리적인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하드웨어 주소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하드웨어 주소를 직접 쓴 게 아니고 가상 메모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OS가 한 겹 래핑한 주소를 받아서 우리는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를 로드했다. 데이터를 로드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뭐 우리가 프로그램 통해서 아니면 유닛에서 로딩을 해서 CPU 메모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드웨어 스펙을 얘기할 때, 컴퓨터 사용을 얘기할 때 뭐 CPU가 뭐 인텔 코어 몇 짜리고 그리고 램이 몇 짜리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램, 뭐 4기가짜리, 8기가짜리, 16기가짜리. 그럼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메모리가 렌더링이 필요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쉐이더라든가 아니면 텍스처라든가 그런 애들이면은 이걸 G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GPU에서도 사용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면 그래픽 카드도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RTX 2080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꼬다리에 스펙에 붙는 게 뭐 비디오램 몇 기가인가 그런 게 붙어요. 그래서 뭐 2기가짜리도 있고 4기가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CPU에서 쓰는 램 따로 있고 GPU에서 쓰는 램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GPU 메모리도 있어가지고 쉐이더라든가 텍스처라든가 쉐이더라든가 아니면 뭐 버텍스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메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GPU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CPU에서 입장에서는 뭐 로직이 필요한 것들은 CPU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메모리를 얘기할 때 보통 뭐 4기가, 8기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만들다 보면 특히 PC 게임 만들다 보면 뭐 메모리가 뭐 64기를 쓰기도 하고 뭐 100기가 넘는 경우도 PC 게임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요즘 PC 게임 볼륨이 워낙 커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요즘은 다 64비트잖아요. 64비트, 보통 32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4비트가 아니고 32비트를 PC를 많이 썼어요. 그럼 32비트 같은 경우는 이때는 2에 32승 해서 한 이게 4GB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만들다 보면 뭐 2기가, 4기가 뭐 그렇게 놓고 막 8기가 막 되게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프로그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 64비트 운영체제를 쓰죠. 네,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2에 64승 해가지고 이게 아마 엑사바이트다. 제가 정확히 이거 지금 암산이 당연히 안 되는데 아마 16 엑사바이트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맞았어요. 16 엑사바이트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근데 우리가 PC 스펙을 보면은 뭐 램이 4기가, 뭐 8기가, 16기가 그 정도잖아요. 우리가 스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램이 있다. 램인데 이게 8기가짜리야. 8기가짜리를 PC에 꽂았어. PC에 꽂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는 한 16기가 정도 써. 16기가 정도 쓰면은 물리적인 메모리는 8기가인데 우리가 게임에서 막 만들고 할 때 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게 16기가다. 그러면 실제 물리보다 더 많은 양을 써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CPU에 있는 메모리를 일부를 요 하드디스크 아니면 요즘은 뭐 SSD죠. 이 저장 장치 일정 공간을 메모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왑 페이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달라 안드로이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지금 맞아요. 가상 메모리. 그래서 아까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하드웨어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 하드디스크를 일부 공간을 가상 메모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메모리 시스템을 한 겹 더 랩핑하는 시스템들을 운영체제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는 이런 CPU 메모리에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일부를 이제 메모리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실제보다는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16 엑사바이트까지 쓸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많아봐야 솔직히 몇백 기가지 막 엑사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PC 게임 개발할 때는 적어도 메모리가 막 뻥나거나 그런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랑 실제 메모리랑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스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병목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게임이 느려질지언정 적어도 뻗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GPU 메모리인데 GPU 메모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얘가 사기가다. 물리적인 게 사기가다. 그리고 실제로 뭐 텍스처 용량 막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 뭐 8기가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GPU 메모리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CPU 쪽으로 메모리를 일정 부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CPU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하고, 그러니까 이 스왑 페이지 만드는 건 이건 OS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GPU 메모리랑 CPU 메모리랑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래픽 라이브러리, 뭐 오픈GL이라든가 다이렉트X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GPU 메모리를,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은 병목이 발생을 하니까 많이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물리적인 4기가를 넘더라도 적어도 프로그램이 뻗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GPU 메모리를 CPU 메모리가 또 백업을 해주고 CPU 메모리를 또 하드디스크가 백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병목이 생길지언정 적어도 뭐 프로그램 강제로, 운영체가 강제로 죽여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긴 한데 거의 발생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왑 걸린 부분이 되게 큰 병목이고, 그래서 PC 게임 할 때도 물론 메모리를 적게 써야 되는데 그 메모리를 적게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건 스왑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CPU랑 요 디스크랑 이렇게 스왑을 해준 걸 디스크 스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하드 디스크가 아니고 다 SSD잖아요. 그러니까 HDD 같은 경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고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다 디스크가 아니에요. 디스크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좀 전통적인 용어로 아직까지는 디스크 스왑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스왑 과정이 예전엔 디스크로 했을 때는 굉장히 디스크가 돌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SSD에 비해서 많이 느리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그 랜드 플래시 방식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빠르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스왑은 다 병목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PC는 이런데 모바일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이 없고 전혀 다르고요. 모바일에서는 아까 상희님이 잠깐 언급했던 단일 칩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칩에다가 뭐 GPU 메모리, CPU 메모리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다 때려 박아요. 다 때려 박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막 하드디스크 스왑이라든가 GPU 메모리가 그 CPU 메모리가 GPU 메모리를 백업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그런 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모바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UMA라고 해가지고 단일 칩 체제에서는 그냥 CPU 메모리, GPU 메모리 이런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메모리가 논리적으로 CPU 나누고 GPU 나누고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CPU, GPU 이런 물리적인 메모리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 CPU 메모리가 GPU 메모리를 백업해주고 이런 과정이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메모리가 4기가짜리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4기가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4기가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앱이나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 게임이나 앱에서 쓸 수 있는 거는 4기가 풀이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개념의 스왑 페이지가 없어요. 다만 이 스왑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 그건 하드디스크의 영역을 쓰는 게 아니고 메모리 일부를 스왑 페이지로 사용해서 여러 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가가 메모리면은 이 4기가의 일부를 스왑 페이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실제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스왑 공간을.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만약에 게임 A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게임 A를 플레이하다가 얘를 백그라운드로 내리고 B게임을 켰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 이 B게임을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 A게임에 대한 메모리는 이게 압축이 돼요. 압축을 해서 메모리 일부 공간에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계속 B게임만 하고 있어. 그럼 A는 더 이상 쓰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쓰이지 않으면은 이 데이터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여러 개 막 동시에 켜놓다가 가끔 이전 게임으로 돌아가면은 로딩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 OS에서 메모리 관리 때문에 일부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실제 메모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스왑 방식,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로 활용하는 이 스왑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이 낸드 플래시가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드웨어 공동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 방식의 SSD라든가 플래시 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읽는 거는 수명에 제한이 없는데 쓰는 거는 수명에 제한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 10만 회, 100만 회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사진을 찍고 뭐 데이터를 다운받고 카피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사실 10만 회 채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메모리처럼 활용하게 되면 이게 읽기 쓰기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날 테니까 그때는 수명이 좀 많이 이슈가 되겠죠. 물론 요즘은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디스크 스왑이 지원되는 기기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거는 안드로이드 순정이라기보다는 이 스왑 기능을 강제로 좀 커스텀하게 집어넣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순정 자체는 그런 디스크 스왑 같은 걸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대역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랑 뭐 물론 플래시 메모리죠. 플래시 메모리랑 메인 메모리랑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되는 대역폭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아니면 메모리와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그 통로의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 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대역폭이 적다는 의미고 그럼 한 번에 많은 양을 못 준다는 얘기야. 근데 그 통로가 크면 보통 버스라고 하는데 그 버스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버스가 커버리면은 많은 데이터를 보내주다 보니까 발열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모바일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 개발할 때는 막 성능을 빵빵 쓰고 막 CPU가 노는 걸 못 보고 GPU가 노는 걸 못 보고 이렇게 빵빵 써가지고 막 프레임을 60프레임 막 120프레임 그렇게 높이 찍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미덕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유저의 탓이었죠. 그러니까 유저가 그래서 막 게이밍 PC 보면은 막 쿨러도 위에 막 2개씩 달리고 어떤 막 수냉 쿨러도 돌리고 굉장히 발열 많이 잡으려고 게이밍 디바이스 같은 경우, 게이밍 PC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땐 되게 좋았는데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발열이 생기면 이건 개발자의 탓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링 관련한 저희 이북이 출시가 됐거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굉장히 글이 방대하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유니티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파일러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벤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되게 방대해요. 그리고 프로파일러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파일러 관련해서 최근 블로그 글들이 몇 개가 올라왔어요. 그거 빨리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성능 지표 커스터마이즈하기 이거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프로파일러 소개하면서 프로파일러 카운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프로파일링 할 때는 개발 빌드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파일러 카운터를 API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좌측 아래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몹 개수가 몇 개인데 배치 카운트가 이만큼 나오고 있다. 그런 걸 항시로 띄워주는 거야. 그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빌드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전사 테스트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런 프로파일러 카운터를 띄워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성능에 대한 유지 보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파일링 툴들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거 외에도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암 스튜디오 아니면 암 모바일 스튜디오 아니면 스냅드론 프로파일러 아니면 인텔에서 제공하는 것들 아니면 뭐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엑스코드 인스트루먼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유니티 프레임 타이밍 매니저라는 게 배포가 됐습니다.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CPU하고 GPU하고 서로 뭐 좀 병렬 돌아가고 그래서 뭐 CPU가 GPU를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PU 바틀넥이냐 GPU 바틀넥이냐 그걸 좀 간단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CPU하고 GPU하고 한 프레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완전히 동기화되진 않아요. 그게 한 좀 반 프레임씩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CPU가 자기 할 일을 다 처리하고 뭔가 GPU가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근데 기다릴 때 보면은 요 아까 프레젠트 부분이 병목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PU가 뭔가 화면을 렌더링하는 걸 처리하고 있으면은 CPU 입장에선 다음 프레임 업데이트라든가 다음 프레임 로직에 대해서도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 한 프레임 완전히 서로 동기화가 끝난 게 아니고 서로 반 프레임씩 조금씩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프로파일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프로파일러 보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블로그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타이밍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뭐 성능 프로파일링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파일링 관련된 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과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멋진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